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롯데의 순위 예상에 이어 2022년 모든 팀의 순위를 한번 예상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전년도 순위를 바탕으로 눈에 띄는 전력 보강을 중심으로 예측을 했고, 각 팀마다 있는 if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를 한 순위라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롯데에만 미쳐 살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했으니 너무 심한 비난은 자제해주시고 재미로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2위 한화 이글스입니다. 작년부터 리빌딩을 선언하며 결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스토브리그에서 최재훈과의 계약만을 했을 뿐 전력 보강이 없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경험을 쌓았기에 그 선수들이 리빌딩 2년차에 포텐이 터지며 팀 전체 전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는 하나, 작년 9위와 8경기, 8위와 14경기가 났던 이 차이를 메꾸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용병 원투펀치 킹엄 카펜터가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며 재계약을 했고, 김민우 선수가 국내 투수 최다승인 14승을 달성하고 토종 에이스가 돼주며 3선발까지는 안정화가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불펜에서는 강재민이 핵심 불펜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페레즈 대신 100만 달러를 주면서 터크먼이라는 외야수를 영입하며 팀의 약점인 외야를 최소화했습니다. 작년 정은원 노시환이 포텐을 터뜨렸고, 김태현 등 다양한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2년차에도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활약을 해낸다면 최하위 탈출은 물론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리빌딩을 하며 가장 많은 if들이 존재하기에 순위 변화의 편차가 가장 클 수도 있다는 기대가 됩니다. 9위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작년 5위를 기록했지만 FA로 팀의 중심이었던 박병호를 보냈고, 안 그래도 9원 ERA 하위권인 팀에서 부동의 마무리인 조상우가 입대를 하며 이탈하게 됐습니다. 투타에서 핵심이 되던 선수들이 한 명씩 빠지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요키시와는 재계약을 했지만 키움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브리검과는 안 좋은 이별을 하게 됐고, 대신에 애플러 선수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너리그 성적을 봤을 때 평균 자책점이 7점대이고 구속과 구위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40만 달러를 받고 키움에 오면서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전력이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전구단 통틀어서 가장 핫한 영입으로 빅리그에서 짱짱했던 푸이그를 데려왔지만 이미 인성이나 부진 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앞선 러셀의 사례처럼 짱짱한 커리어에 비해 한국에 와서 부진했던 용병도 많았기에 무조건 빅리그 커리어만큼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답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푸이그가 기대만큼의 성적을 낸다면 박병호의 공백은 메꿔질 것이고, 이정우, 김혜성 등을 중심으로 다른 타자들도 건재하기에 타선은 잘 돌아갈 거라 보여지고, 선발에서는 안우진, 최원태, 정찬원이 부상으로 이탈한 한현희가 복귀하기 전까지 잘 버텨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푸이그와 국내 선발진이 매우 잘 버텨줘야지 겨우 작년만큼의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애플러가 반전으로 잘해주고 불펜에서 새 얼굴이 나와준다면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명의 외인과 토종 선발진, 그리고 불펜에서 새 얼굴이 나오는 게 반등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8위는 SSG 랜더스입니다. 작년 6위를 기록했었는데 올 시즌 FA 시장에선 조용하며 외부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승원, 박종훈, 한유선 선수와 BFA 단연 계약을 맺은 것이 다였는데요. 이 계약으로 향후 몇 년을 든든하게는 했지만 올해에 대한 걱정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SSG는 작년 박종훈, 문승원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해 후반기에 선발이 무너지며 가을 야구 경쟁에서 밀렸었습니다. 결국 작년 선발 ERA 최하위를 기록한 SSG에게 중요해진 이 두 선수의 복귀 시기는 후반기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기간까지 선발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폰트와의 재계약에 성공했고, 작년 부진했던 가빌리오 대신 빅리그 90승에 빛나는 이반 노바를 영입했는데요. 분명 커리어로 보면 특급 용병이면 틀림없지만 최근 2년간의 성적이 부진했고 87년생으로 나이도 많기에 안 그래도 적응 문제도 있는 용병이 올 시즌 한국에 와서 커리어만큼의 성적을 보여줄 거라곤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에서 방출된 노경은까지 영입을 했는데, 홈런을 많이 맞는 투수이기에 노경은 역시 역부족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불펜은 꽤 건재하기에 노바가 커리어만큼의 성적을 내주고 노경은이 반전을 만들어내고 작년 가능성을 보였던 조영우, 이태양 등이 이 자리를 메꿔낼 수만 있다면, 작년 홈런 1위의 강타선에 로맥이 은퇴를 하며 새로운 크론 역시 큰 기대를 받고 있기에 더 물오른 타격을 앞세워 후반기까지 잘 버텨내고 후반기부터는 날개를 달고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작년 그닥이었던 가빌리오와 로맥의 자리를 노바와 크론이 그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박종훈, 문승원이 돌아올 후반기까지 어떻게 버티냐 하는 것이 반등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7위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작년 8위를 기록했던 롯데는 정훈을 잔류시키긴 했으나 손아섭을 FA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3명을 모두 교체하는 초광수를 뒀는데요. 그리고 보상 선수로 문경찬을 영입했고 트레이드로 이학주를 영입하며 마차도의 빈자리를 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영입 이력으로 본다면 상당한 마이너스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외부 영입이 없었을 뿐 롯데는 투수들의 피홈런을 줄이기 위해 구장을 변화시켰고 메이저리그 출신 코치들을 영입하며 약점이었던 투수력 보완에 힘을 썼고 타격 쪽에서는 팀도루 꼴찌였던 팀 타선의 비효율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국가대표 코치 출신 김평호 코치를 영입하면서 내부에서 팀을 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손아섭의 대체자로는 6명이나 후보가 존재해 커버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이 다분하고 마차도 대신 들어온 피터스는 컨택을 제외하고는 빅리그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마이너스가 그리 크지 않게 느껴져 내부에서 팀을 강하게 만들 요소들이 이를 뛰어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작년 워낙 원투퍼치가 약했기에 반스와 스파크맨이 그들을 대체하며 더 플러스가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작년 팀 타율 1위 타선이 유지되며 최고의 필승조까지 건재하여 작년 후반기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렇기에 작년보다 한 단계 업된 7위의 자리를 잡아놨는데 여기에 작년 세금을 내며 경험을 쌓은 어린 투수들이 포텐을 터뜨리고 비어버린 유격수와 외야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하는 등 한화 다음으로 이프가 많은 팀이기에 순위의 편차가 클 거라 예상되어 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간다면 가을 야구 경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바뀐 3명의 용병들의 활약과 성공적인 팀의 체질 개선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6위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작년 9위를 했던 기아는 올 시즌 단장과 감독을 모두 바꾸며 칼을 갈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3인방을 모두 바꿨고 무려 253억을 투자해 나성범과 양현종이라는 각각 스타의 핵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나성범은 약한 타선의 중심이 되며 타선 전체를 이끌 수 있고 양현종은 역시 약한 토종 선발진을 이끌 수 있으므로 그야말로 돈값에 맞는 팀 성적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작년 터커를 포함해 외국인 3인방이 그리 좋지는 못했기에 이번에 바뀐 17년 기아의 외인들을 연상케 하는 브리토, 윌리엄스, 놀린이 어느 정도의 활약만 해준다면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명의 기대치가 모두 상당하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작년에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장현식, 정혜영 필승조 듀오 역시 기대가 큰데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단숨에 최하위권에서 5관권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지나 1호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현종이 합류하며 이을이, 임기영까지 해서 5선발이 확실하다고는 하나 불펜은 장현식, 정혜영을 제외하면 너무나도 헐겁고 나성범이 합류했다고 해서 최하위급이던 타선 전체가 급부상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팀 타율 2위이던 최원준이 입대를 하며 그나마 잘 쳐주던 선수가 한 명 빠졌는데요. 결국 기아가 큰 돈을 쓴 만큼 가을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온 이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전력들이 분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불펜에서는 가능성을 보였던 윤중현 등이, 타선에서는 역시 가능성을 보였던 황대인 등의 반전 있는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신규 영입된 선수들과 기존 전력이었던 선수들의 레벨업으로 신구 조화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5위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작년 2위를 하며 오랜만에 가을 야구까지 밟았던 삼성입니다. 내부 FA였던 백정은과 강민호는 잔류에 성공했지만 주장이자 외야의 핵이던 박혜민을 내보냈고 데려온 김재성 선수는 당장보다는 미래가 기대되는 자원인데요. 그리고 트레이드로 김태군이라는 백업 포수를 얻긴 했으나 심창민과 김흥민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각각 선발과 불펜에서 좋은 활약해주던 최채은과 최지광이 상무로 입대하며 팀에서 이탈했는데요. 박혜민의 빈자리는 다른 외야 자원들이 메꾼다 하더라도 5선발이 든든하며 뚜렷한 6번째 선발 자원이 없는 삼성이었는데 여기서 최채응이 빠져버렸고 불펜은 방어율이 8위일 정도로 약했는데 여기서 최지광과 심창민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투수력이 다운된 것은 팀에게 확실한 마이너스가 될 요소로 순위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용병 쪽에서 피렐라와 뷰캐넌이 각각 투타의 핵심을 맡아줄 수 있고 몽고메리 대신 수아레즈를 영입했는데 작년 몽고메리가 상당히 못했기에 그보다는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소 나이들이 많지만 강민호, 오제이를 앞세운 타선까지 건재하다면 다시 한번 우승권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빠진 선수들의 빈자리를 과연 삼성이 어떻게 메꿔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4위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작년 4위를 기록하고 또 한 번 미라클2의 모습을 보이며 한국 시리즈까지 올랐던 두산입니다.
작년 시작 전 수많은 선수들이 빠지며 당연하게 순위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결국 최종 2위를 기록하며 기적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두산은 이번에도 선수 유출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김재환은 잔류에 성공했지만 팀의 중심 중 한 명이었던 박건우 선수를 내보내게 되었는데요. 매년 3할을 쳐주고 외야 수비도 좋기에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였어서 이 빈자리도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상 선수로 작년엔 부진했지만 직전감인 강진성을 영입했고 코너 외야수 기용 가능성을 거론했으며 거기에 조수행, 김인태 등의 굵직한 자원들도 존재하기에 또 한 번 이 자리는 메꿔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을 원인으로 로켓을 내보냈지만 대신에 스탁이라는 강속구 투수를 영입했고 MVP 투수 미란다와 페르난데스가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조합 역시 작년에 맞먹는 전력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불펜을 보강하기 위해 방출 선수였던 임창민과 김지용까지 영입을 하며 올 시즌도 우승권 경쟁을 위한 포석을 깔아놨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전력들로 이번에도 무난한 이 가을 야구에 들며 강팀 반열에 속할 것 같은데요. 용병 스탁의 활약과 박건우의 공백 메꾸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3위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작년 술자리 파문을 일으키고 순위가 급하락하며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어가 빅리그 복귀를 희망해 교체를 했고 나성범을 FA로 내보내며 무려 팀 홈런 60개가 빠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외부 FA로 박건우와 손아섭을 영입했고 알테어 대신 영입한 마티니 역시 컨택 좋은 중장거리형 타자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팀에 들어온 세 선수를 봤을 때 NC는 홈런이 아닌 안타와 출루를 늘리며 나성범과 알테어의 빈자리를 자연스러운 타선의 체질 개선으로 연결시킨 듯한데요. 술자리 파문 선수들의 징계 기간이 끝나면 박민우까지 합류해 현역 타율 1, 2, 4위가 한 팀이고 4번 타자 양의지에 이명기, 권희동, 박성민까지 합류한 무시무시한 타순이 만들어집니다. 타선 전체의 짜임새는 다른 팀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용병 원투펀치 루친스키, 파슨스와 재계약에 성공했으며 작년 좋은 활약한 신민혁이 3선발을 맡아주고 이재학, 송명기가 분발하며 시즌 도중에 구창모까지 복귀한다면 선발 역시도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수진만 조금 분발하면 가장 강한 타선을 앞세워 우승권에 도전할 것 같은데요. 신규 선수들의 활약과 징계 선수들 4인방, 구창모의 복귀가 우승권 도전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위는 LG 트윈스입니다. 작년 3위를 기록했던 전력에서 FA로 박혜민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혜민을 영입하며 홍창기, 김현수와 국내 최고의 외야진과 더불어 최고의 1, 2, 3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꾸준한 에이스 켈리와 재계약에 성공했고 수아레즈를 내보낸 건 아쉽지만 제구의 강점을 보이는 플러코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기에 수아레즈만큼은 못하더라도 2선발로 잘 버텨준다면 그 밖의 전력은 그대로 있기에 투수 쪽은 작년 1위의 투수진 모습을 또 한번 기대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승을 위해서 타격 보완이 중요한 시점에서 박혜민과 더불어 작년 없다시피 한 용병 타자를 루이즈로 교체했습니다. 그간 장타를 쳐주는 타자만을 선호하다가 몇 년째 용병이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 장타는 없는 루이즈를 영입하며 오히려 반대로 기대를 걸게 해줬는데요. 보호보단 잘하겠지라는 생각이 강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백업 포수 자원으로 허도한 선수까지 영입해 뎁스 역시 보강에 성공했었습니다. 리그 최상위급 투수진을 보유했기에 이런 박혜민과 루이즈의 영입 등 전력 보강과 더불어 최은성 같은 기존 타자들도 분발하며 팀의 타선에 힘을 더한다면 우승 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플러코와 루이즈의 활약, 기존 타자들의 분발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위는 KT 위즈입니다. 작년 창단 첫 통합 우승에 성공했고 올해도 우승을 노립니다. 유한준이 은퇴했지만 FA로 박병호를 영입하며 지명타자 자리를 더 강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황재균, 장성우를 잔류시켰으며 알몬테, 호잉으로 조금은 부족했던 용병타자 자리를 스위치 히터 라모스로 교체했는데요. 그리고 쿠에바스, 데스파이네와 재계약에 성공하며 여전한 용병 원투펀치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고영표, 배재성, 소영준으로 토종 투수진까지 해서 1위를 기록한 KT의 선발 야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승 전력에서 박병호만 추가되고 바뀐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존 선수들이 재기량을 펼치고 다른 선수들의 추가 활약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무서운 팀이 되며 여유롭게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선수들이 작년처럼만 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겠지만 제 생각만으로 10개의 구단의 순위를 한번 예측해 봤는데요. 작년 순위와 경기 차이를 보면 KBO의 중위권이 상당히 평준화가 잘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올 시즌도 이렇게 10개의 팀이 비등비등하게 경기를 하며 흥미로운 순위 싸움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시즌 KBO 팀 순위는 어떻게 되시나요?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며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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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